아버지 이동희 목사님의 아들이시고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굉장히 아주 선교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 인재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저 이승일 선교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현재 주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에서 선교전략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알아가고 연구하고 적응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선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승일이고 제 아내는 김혜원이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태어난 곳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5식구가 한 식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영국에서 태어나고 둘째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셋째는 메이드 인 필리핀산인데 제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곳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참 우리를 한 가족으로 꾸미셨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회와 합신 세계선교회 소속 이중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해외 선교사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선교사 훈련은 바울 선교사 가운데 국내에서 6개월 훈련 마친 분들에 한해서 스크린되어신 분들만 와서 8개월간 이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국제훈련팀이 있습니다. 필리핀과 아프리칸들이 있는데 그분들 역시 6개월간 훈련을 해서 기숙하면서 함께 훈련을 받은 후에 한국군은 14개월 훈련 후 그리고 필리핀과 다른 나라 국적의 분들은 6개월 훈련 후 각자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굉장히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훈련 면에서 너무나 귀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또 하고 있는 사역은 미국에 있는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지도력 개발을 위한 논문 지도 필드 딘으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 50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필리핀을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발행하고 있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리포트라는 것이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매년마다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라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이 전 세계 기근과 가난과 질병, 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고 그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5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고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후에 한국 외교부에서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 원래 유엔에서 계획한 것은 2015년까지 지구상에 있는 기근을 끝내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00년도에 시작하면서 2015년까지 끝내자고 했지만은 계속 기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유엔 자체 내에서 우리들의 방법론에 우리들의 이론에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프리 삭스라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거의 기반을 잡으신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죠.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콜롬비아대 교수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이겁니다. 총체적인 빈곤의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구조적인 것,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단기간에 다 분야에 걸친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빅 푸시 티어리를 냅니다. 스스로 자력갱신할 수 없으니까 선진국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기근을 한꺼번에 통째로 총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사다리 이론입니다. 사다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데
이 놔주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스스로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엔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전제하에 나온 프로젝트가 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를 정해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통째로 거기를 갱신하고 변혁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조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이 계획이었지만 2015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제동을 건 사람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윌리엄 이스턴이라고, 이분이 쓴 책은 세계의 절반과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책입니다. 이 두 책은 우리나라에서 다 읽고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들인데, 이분이 했던 말은 뭐냐면 유엔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은 플래너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 계획을 세우고 유엔에서 세운 계획을 가지고 현지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곳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플래너가 아니라 서처가 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현지의 필요를, 그 아프리카 그 마을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서치하는 서처의 자세로 나갔어야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지의 필요를 모르고 플래너의 관점에서 나도 다 알아, 유엔이 모든 통계를 다 가지고 있어, 컨설팅 다 해봤어, 유엔에서 모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CIA 모든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로 드러난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플랜을 세웠습니다. 안 되지요. 왜요? 통계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만의 보이지 않는 문화, 보이지 않는 갈등,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턴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계획자들, 플래너들, 유엔은 자신들이 무엇을 줄 것인가를 결정할 때 탐색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 유엔이 이러면서 지역 전문가를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로컬 전문가를 길러내기 시작하고 현지 전문가를 양성해야 장기적인 승산이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유엔에서도 이미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좌측의 제프리 삭스는 빅푸시 티어리로 외부의 서구의 발전과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변할 것이다. 라는 이론과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밑에서부터 바텀업,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전략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이론 사이에서 아직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되 현지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을 분석해서 나아가는, 그렇다면 이제까지 플랜을 해왔더라도 과감히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빅시 푸시 티어리처럼 그래도 40년 지났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한국 선교가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필리핀을 다 알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통계와 이거에 기초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다리 이론처럼 우리가 몇 년 이런 사역, 교회 사역을 계속하고 제자 사역을 계속하고 신학교의 사역을 계속한다면 자동적으로 사다리, 이들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이론을 올라갈 수 있고 그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다리를 아직도 제공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연 나의 관점으로 내가 보았을 때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선교지 상황과 현지에서 정말 팩트니 정말 필요한 것을 보고 나가는지, 또한 우리들은 플래너인지 40년 됐으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40년이 됐으니까 굳이 듣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플래너의 관점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로 돌아보면서 이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겸손히 한번 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묻고 싶어서 거대한 유엔을 꺼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없군요. 바텀업인지 탑다운인지 여전히 우리 사역 가운데 선교사인 우리가 이미 플랜을 다 세워놓고 우리 귀한 필리핀 분들은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탑다운의 사역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충분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어떠한 콘텍스트가 있는지를 한번 서치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유엔은 열심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실수를 은폐하지 않고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새롭게 뛰어나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도 역시 우리는 그보다 더 레디컬하게, 좀 더 급진스럽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전략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주재 한국 선교사들의 중장기 선교사역 전략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연구와 개발위원회이다. 그렇다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희 역시 다시 플래너의 관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역시 비푸시 티어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유엔 새천년 목표 개발 보고서 그 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전 선언문은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PCC 및 PMA와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을 유지하고 현지 지도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인 전략 로드맵을 구축한다. 그분들한테 듣고 들음으로 시작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과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우리 현지 지도자들에게 들어보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한국교회의 필리핀 선교 50주년을 기대하며 한국 선교사의 필리핀 사역을 선교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차움 회장님과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까지 같이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주재 한국 선교사들이 급변하는 선교 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연구, 개발하여 제안하는 역할입니다. 실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겠죠.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998년에 조병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시는 게 99년이군요. 필리핀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나름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쓰셨고 뒤에 한국 선교사에 대한 평가를 짤막하게 해놓으셨습니다. 35주년사 안에도 필리핀 선교 역사를 기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 40년사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필리핀 선교 전략 포럼에서 우리 이교성 목사님께서 이 한국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벌써 5분에 의해서 나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듣습니다. 공정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저는 역사 전공자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역사는 펜 잡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역사는 그 쓰는 사람의 사관에 의해서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되어진 부분들을
비난하기보다 우리는 이것을 종합하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5명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과연 이 안에서 좀 더 균형 잡힌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다른 의견들을 통하여 다양한 역사 해석의 맛을 즐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어떠한 선교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나와 내 단체가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섭섭함에서 나온 그 불평이라면, 조금은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필리핀 선교 50년을 맞이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선교적인 평가를 이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필 한선협에서 할 수가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교 역사적 스킬과 기술 스킬과 그리고 선교사의 산증이 되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이 5분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이제까지 왔던 선교 역사를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그것이 바로 50년 선교 역사를 기대하는 선교전략위원회의 한 이에 나아갈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역전략위원회 사역계획을 간단하게 2가지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 교회 선교지도 초청 간담입니다. 필리핀 주제 한국 선교사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필 한선협의 선교전략적 정체성과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사의 로드맵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PCEC 내셔널 디렉터인 비숍 반토하, PMA의 디렉터인 레브런 바도이, 그리고 또한 닥터 데이비드 림, 이분을 모셔서 각자 약 25분간의 제안을 하시고 그 3분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한국 선교사에 바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3분이 토론하고 참석하는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면서 최소한의 우리들이 어떠한 공헌을 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일치할 수 있다면 그나마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들은 후에 필리핀 지도자들의 의견과 필리핀 선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들은 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2번째로 필리핀 전문 선교 전략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한국 선교사의 필리핀 선교 전략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어떤 역사에 치우치기보다는 역사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그대로 놔두고 이제는 이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그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미래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초석을 쌓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로드맵을, 그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현재 교회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며 이것을 기초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 이 작업이 저는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기초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이제 각 지역별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연구가 들어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나서 커다란 방향성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의 흐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역의 물줄기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것저것 하는 사역이 아닌 큰 물줄기로 흘러가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수십 가지 다양한 사역들의 그 비전과 방향성 하나로만 모을 수 있다면
필리핀 선교 사역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필리핀 교회가 아직은 제가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필리핀 교회가 한국 교회의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 이 세 분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분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길 원하는가 들은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작업은 새로운 돌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새로운 변환점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아닌 트랜지션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안에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물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서 이제까지는 필리핀 안에 초점을 두었다면 어쩌면 이제는 이 필리핀을 통하여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필리핀으로 부르셨지 않나 라는 강한 확신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처럼 선교전략위원회 사역은 연구와 개발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의견들을 종합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고자 합니다. 피난산업 얘기가 듣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교전략위원회도 필리핀 교회, 필리핀 선교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들의 의견을 또 종합을 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로드맵 제시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선교전략위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혜를 내주시고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나누어 주신 이 작은 지혜들, 커다란 지혜들이 함께 모여서 통속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쩌면 새로운 한국교회가 모았을 때 필리핀 선교는 새로 다른 지역에서 있을 한국 선교사들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는 귀한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선적 차원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나아가야 하는 커다란 엄브렐라 밑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좋은 비전 아래 많은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필한수협 위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단계를 초청 간담회부터 시작하고 밟아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 다이버스에 강의하셨는데 오늘 강의 듣고 정말 감동이에요. 이번 세미나에 시간 내서 온 것에 대해서 수지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바울 선교회에 개입돼서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는데 바울 선교회가 지금 얘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모델이랄까 혹은 익센플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회도 지금 4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바울 각 지역에 각각의 특성을 다르게 가진 선교사들이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유니티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실제로 이루고 있는지 그런 어떤 모델적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바울 선교회는 현재 2018년 2월 현재 94개국의 487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숫자에 비해서 각 나라에 퍼져 있는 숫자가 많다는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종류가 약 52종류가 되어집니다. 그 12가지 카테고리에 한해서 교육, 피딩, 이런 사역에서 51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 모든 사역을 통과하는,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Equipping Local Disciples as Global Missionary입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현지에 있는 현지 제자들을 글로벌 미셔너리로 이퀴핑하자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교 사역을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휘딩 사역을 하든, 의료 사역을 하든, 스포츠 선교 사역을 하든, 그리고 모든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골은 우리들의 제자들이 글로벌 미셔너리로 준비되어져서 그 옆나라,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골, 비전에 정확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역을 하든 모든 결과에 모든 성경 편지든 여기에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장차 커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며 더 나아가 이 세계 남미권의 복음주의자의 선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더라도 동일한 기도 제목, 모든 것이 하나의 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교의 전략을 말하라 한다면 언제든지 모든 선교사들 480명의 선교사들 동일하게 고려를 합니다. Equipping local disciples as global missionaries. 이 안에서 모든 다양한 사역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아울러서 동일한 사역을 하는 분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쪽에서 동일한 이 제자 사역을 한다면 이분들이 동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서 서로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인 유니티와 시스테매틱한 유니티 그리고 비전의 어떤 유니티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해 주신 것 많은 정보 감사하고 저희가 물론 이 현지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이 현지 지도자들과 많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한국 선교와 한국 선교 사실 현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아까 그 PCC라든가 PMA라든가 UCCP라든가 이런 이제 교사들의 대표들 그들의 시각을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 목사님 말한 대로 들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탑투 바람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들의 펠트 니드가 뭔지를 들어보고 또 우리에 대한 시각을 이제 들어보는 거를 스텝 1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소통 가운데 전략을 만들어야지 이제까지 우리 선교 전략 한다고 하면서 현지 로컬 지도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생각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부터가 우선 잘못됐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이승일 박사님은 그런 면에서 제일 첫 번째 스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정리를 해서 조금만 그리고 제가 조금 참고로 사역위원회 만들 때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박스 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 협의회 안에서만 뱅뱅뱅 돌았는데 적어도 이 사역위원회는 우리가 아웃소싱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사 아닌 분들, 신학자들이라든가 또는 현지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과감하게 또는 왜냐하면 전문성에 기반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들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웃소싱해서 같이 연대하고 뭐 회원이든 무슨 준회원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사역을 그리고 나서 플렉시블하게 그러니까 너무 무슨 선교협의회 뭐 우산 밑에 있다고 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회장과 이 자체 인원들의 그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사역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임원들은 그것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섬겨드리고 그 다음에 사역위원회 간의 네트워킹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죠. 예. 혹시 또 이승희 목사님 그리고 정교사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고민해왔던 문제가 일방적인 선교입니다. 선교사 아까 말씀하셨죠. 탑투 바텀 일방적인 선교에는 현지 인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교사의 일방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모든 선교를 현지인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침례교단이 이제 30주년이 돼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3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어떤 현지 지도자들의 그 사람들만 하는 소리 뻔하다, 뭐 들을 필요 없다,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좀 나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방적인 선교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지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선교사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좀 우리가 좀 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좀 현지인 중심의 사역으로 좀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들께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유엔의 예를 든다면요, 중복 투자를 1번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카운터빌리티 실종이다, 책무의 실종이다. 두 가지 크게 들었습니다. 그 중복 똑같습니다. 중복 투자가 이럴 수밖에 없고, 어카운터빌리티, 유에서 실행하는 사람이나 로컬에서는 본인들이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못 느끼는 거죠. 물질이나 뭐든지 로컬에서 물질이 부분이 사라지고, 유엔도 역시 전달자 역할만 하다 보니까 어카운터빌리티, 즉 책임감이나 성실한 커미트먼트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도덕적 모랄 해저드, 이거를 유엔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계에서는 우리 오래되신 선배님들께서 한번 나눠주신다면 지금 한번 토론을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 갈증이 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구조 내지는 조직이 참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선협에 예를 들어 한선협 조직이 있다면 사실은 PCC나 PMA나 또는 UCCP 지도자들은 뭐 상임 고문 정도로라도 이렇게 같이 인발부하게 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하는 그런 긴밀한 그런 구조적인 그 어떤 그 네트워크랄까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1차 작업이 아닌가.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외부자인데 마치 우리가 내부자고 그들이 외부자인 것처럼 우리가 의식을 하고 살아가지 않았나. 이거는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서서히 풀려나가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우리 이승일 목사님 외에도 우리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아까 제가 화두로 던졌던 것까지 우리가 10시 30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한 20여 분. 이교성 목사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선협과 이 한선협, 전국을 커버하는 이 한선협이든 전에 한선총 선교협이든 간에 그 갈등의 문제는 이 비슷한 일을 지선협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한선협이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별로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참여의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은 모이기 쉬운 지선협 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옛날에 마닐라 아선협이 따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과비용보다는 효율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북부 선교사회나 여러 지역의 선교사회들이 활성화되어서 그 현지에 있는 지역의 선교사들이 유익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면에서 또 후배 선교사들이나 선교 지망생들이 볼 때, 선교학자들이 볼 때는 여전히 필리핀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이 어떤 백서를 내든 연구서를 내든 무슨 자료를 내든 그런 것이 굉장히 한국 선교계에 또 세계 선교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선협 같은 데서는 일단 혜택을 주는 행사를 하기는 쉬운데, 지선협이 필리핀 전체를 위한 어떤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의 또 협조를 또 받아야 되니까 이게 또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이번에 물론 우리가 후원 단체 때문에 우리가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유니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 시간, 여 시간이 조금 짧아요. 사실은 이게 분가로도 나가고 또 종합이 되어지고 이런 전체적인 토의가 들어가면 좋지 않는가 하는 거고, 이 좋은 강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언제 또 뭐 책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적인 면에서 사실은 전국을 망라하는 이 한선협은, 필한선협은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임원회와 전략위원회가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온 선교사 아니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한국에 있는 선교학자들과 후원교회들과 또 선교 지망생까지 다 알도록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날로그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제가 작년에 제안한 것도 필리핀에 선교전략연구소가 사무실 한 번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교회가 맨날 예배당 지는다고 성전 뭐 조관도 붙여놓고 했는데 이 교회가 교통 좋은 데 세워질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공간 옆에 하나라도 선교전략연구소라고 하나라도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책자들, 그런 것들을 지정받아서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것들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교한 목사님이나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 시스템들이 간에 웹사이트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문 쓰는 분들도 많지만 자료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런 자료들 없는 논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지금 당분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선교회가 필리핀에서 본부를 철수하지 않는 한 바울 선교회의 어느 공간에 선교전략연구소라는 이름을 필리핀 한선협을 안 붙이더라도 필리핀 선교 연구소라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저도 사실 저희 집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한선협에서 나온 역대 요람 저희 집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역대 요람 몇 권인지 모를 겁니다. 1로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그 회고 같은 것도 저희 집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유되면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필리핀 선교를 연구하는 후배 선교사님들 논문을 쓸 때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선교 전략 발표를 했는데 그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고 신학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논찬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필리핀에 35년사가 있었다는 것, 40년사가 있었다는 것, 이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체 선교사들 이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 음식 나눠주고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보다도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임원회와 선교전략위원회에서는 이때까지 잘하고 계시고 이런 시간도 좋은 것이지만 이 시간에 토론되어지는 것들을 정리정돈해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정기환 목사님이나 김영건 목사님을 띄워놓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또 우리가 하드 카피 같은 것들이 또 어느 곳에 가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선교사들이 애니타임 접속할 수도 있고 또 방문해서 자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가 또 도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전체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아비떼 신당에서 살던 정기재 선교사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 마닐라권에서 홍수처럼 몰려오는 이런 모든 세미나를 참석하기 참 드물어요. 이번에 느끼는 건 아까도 어저께도 그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해드려서 좀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포럼이나 이런 자료가 수없이 많이 있으면서도 참 그렇거든요. 그런 걸 있으면 좋겠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필한선협에 만약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를 하나 좀 만들어서 자료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있었던 포럼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일이라든가 책자, 우리 어저께 4차원 세대, 산업시대 이런 얘기했지만 정작 우리가 보고 있는 건 2차원,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근데 요즘 이메일이나 이런 걸 그냥 보내주시면
자기가 그것을 계속 도수했고 이것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이번에 한선협회에서 이번에 피라노총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런 좋은 모습이 있었구나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쭉 보고 있다가 다음에 행사를 초청하게 되면 오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 안에서 달라지고 아무리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 더 수고하셔서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일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그 자체가 홍보가 돼서 참석하지 않은 지선협이나 뭐 어떤 부분도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공감대가 열고 달라졌구나 참석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송해요. 이게 제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괜히 일거리만 더 드리면 더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좀 듣고 싶었던 부분들은 그 지선협 대표로 오신 분들인데 잠깐 예, 국선협 한 2-3분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중선협, 국선협 제일 먼 데서부터 한번 잠깐 혼자 가면 빨리도 갈 수도 있고 편하게 멀리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데 하지만 뭐 어떤 분들이 이게 함께 가야 느리더라도 그리고 내용 있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뭐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관망을 하자 해서 이제 저 분들은 다 관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 입장은 개인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승일 선교사님 발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필리핀 선교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주식적으로 되어진다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의하고 지지하고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입니다. 제 소속은 예수제자분도 저에게 파서 선교사고요. 제가 이 땅에 오게 된 거는 바울 선교회처럼 한 회에 선교 전체를 이 땅에서 행정이나 파송이나 훈련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왔는데 제 먼저 사역지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10년 정도 사역하고 추방되는 상황에서 이곳으로 왔고요. 이곳에서 이제 그런 임무를 띄고 왔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행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에서 아직 조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사로 여기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한국에서 캠퍼스 선교단체로 사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앞선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캠퍼스 사역도. 그리고 실제로 캠퍼스 사역을 해보니까 또 많이 한국과 또 우즈벡과 각 민족 나라들이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 땅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벽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캠퍼스가 이 카톨릭 재단에서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한 대학에 동아리를 등록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독교 단체인 거가 확인되고 나서 2년 정도 활동을 하고 거기서 취소가 됐어요. 그 이후에 사역자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학원 밖에서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JDM은 다바오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0년 이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필리핀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10년간 캠퍼스 사역과
또 앙겔레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한인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 제 소개를 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중선협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사실은 올해 필한선협 가입권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논의하는 가운데 찬반 투표를 하는 그 직전에 저희 그 진경 부장님 한 분 가운데에 필한선협에 가입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천천히 가입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여기에 대한 이 과거의 그런 아픔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때문에 급하게 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되어서 사실은 찬반 투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도 10년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그 아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전에 그 분들이 지금도 여기 여전히 이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이제 아픔, 그런 전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성급하게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필한선협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또 이 필리핀 선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발전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중부루선 선교사 협의회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그런 상황들, 이 필리핀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 한국 선교와 한국 선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여기 지도자들 만날 수도 없고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것은 한국 선교와 한국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어떤 것인가? 사실 그걸 듣고 싶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들렸고, 그렇다면 그 부정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은 또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내용들을 안다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역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한선협이 이런 정보 공유를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현지 교회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대선이 부탁드렸는데 저희 남선협은 모든 회원들이 필한선협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이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선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전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아직 많은 여러 단체들의 한선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 한선역에서 좀 지소적이나 또 교단 선거에서 하지 못하는 분들, 요즘 틈새 시장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워준다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과 같은 어떤 선교 전략 문제나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18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현지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선교사인가. 아까 제가 잠깐 질문드렸죠. 일방적인 선교를 했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사이드 에펙트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로부터 굉장히 거부감을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첫 번째는 현지인들에게 좀 듣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근데 솔직히 그런 우리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기 사람들이 이쪽이 가려는데 여기만 긁어주고 있다면은 우리 사역이 이들에게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도 연구해야 되고 이 필리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조사를 해가지고 또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들을
특별히 현지 교단이나 현지 교회들을 존중해 가면서 그들과 동역자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 필한선역에서 마련해 준다면 많은 단체들에서 같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승우 선교사님 강의 중에 그 신학적인 평가라는 거 굉장히 제가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우리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게 증명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필한선역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단체나 지성들이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필한선역 사역 전략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아낌없는 그 조언과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땅, 섬기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땅, 더더욱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인내함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섬기겠사오니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 가거든 꾸짖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겸손한 착한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